이번 시간은 제11강 행정강제를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1편, 제2편, 제3편 사항까지 봤습니다. 네, 제4편에 해당하는 건데, 제4편은 행정강제와 행정벌, 그러니까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바로 이제 4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근거법령이라든지 우리 행정청이 행정행위에서, 좀 하명에 의해서 어떤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 의무가 부과되죠. 근거법령에 의해서 의무가 부과된다든지 또 행정청에 의해서 하명에 의해서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에 의무자가 의무 불이행을 하거나 의무 위반이 있게 되면 행정 목적은 달성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개괄적으로 한번 이걸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행정이 실효성 확보수단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전통적인 수단이 있어요. 전통적인 수단. 보시면,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행정 강제와, 그 다음에 행정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전통적인 수단에 의해서 이제 오늘날 행정은 너무나 전문화되고 광범위하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제 그 행정 강제, 행정벌 크게 나눠지는데 행정 강제를 보면 여기 보면 먼저 그 오리엔테이션 크게 한번 해놓고 가죠. 행정상 강제 집행이 있어요. 체계를 이제 우리 잡죠. 행정상 강제 집행이 있다. 용어만 익히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 즉시 강제가 있어요. 즉시 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조사가 나옵니다. 우리 종전에는 이 행정조사를 행정상 즉시 강제로 봤지만 지금은 별개의 독립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벌을 보면 행정형벌이 나와요. 행정형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용어를 익혀야 됩니다. 질서벌. 이거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말해요.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행정강제면 원칙적으로 행정상 강제 집행을 말해요. 우리가 행정강제면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행정상 강제 집행을 말하고, 이 행정상 강제 집행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행정벌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행정상 강제 집행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당연히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뜻이죠.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이때 우리 행정벌, 크게 행정벌이죠. 이 행정벌. 자,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인데 이것은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해요. 의무 위반 전제.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행정강제에서 행정상 강제 집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거법령과 행정청이 하명에 의해서 이렇게 의무가 부과되는데, 의무자가 의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행정 목적은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현재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장래에 의무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그래서 이것은 장래 지향적이에요. 장래 지향적. 이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이제 그 행정벌은 행정형벌이든 질서벌이든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현재의 행정 지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 효력과 관계돼서 우리가 강제력 배우셨죠. 강제력에서 자력 집행력.
자력 집행력을 배우셨어요. 요거와 관계됩니다. 행정행위 중에서 자력 집행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는 뭐예요? 하명만 인정되죠. 하명만. 응? 다른 거 인정 안 돼요. 하명만. 요건 뭐예요? 강제력 중에서 행정제재력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자력 집행력과 행정제재력은 실정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효력에 불과합니다. 이 하명에 당연히 내재하는 효력이 아니에요. 실정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효력이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 이론이에요. 좀 잘 나옵니다. 자주 출제돼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강제 집행을 봤어요. 이렇게 봤고, 강제 집행이 수단. 이 수단을 봐볼게요. 행정상 강제 집행의 수단은 뭐가 있느냐? 자, 행정대집행이 있다. 행정대집행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이행강제금. 용어를 이렇게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집행벌이라고 해요. 집행벌. 집행벌. 집행벌이라고 하면 이 행정벌과 혼동될 염려가 있어서 지금은 우리 이행강제금으로 부르자고 실정법도 이행강제금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강제.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증수가 있어요. 행정상 강제증수가 있다. 이렇게 크게 한번 해놓고 갈게요. 크게. 바로 행정강제에서 하겠지만 네 가지.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증수. 즉시강제이죠. 그 다음에 즉시강제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해요. 요거는 급박성을 요소로 해요. 급박성을 그 요소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의무 부가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강의 할 때 이렇게 해요. 지금은 이제 용어를 익히고 체계 파악을 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종류가 요거는 대인적 즉시강제, 대물적 즉시강제, 대가택적 즉시강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즉시강제는 이런 거예요. 미리 의무를 명할 성질이 이것이 아니거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때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즉시강제하는 거죠. 권력적 사실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광견이 사람을 물라고 쫓아내요. 그 법정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죠. 그 광견은 누군가의 소유권 동산이고 누군가의 소유권 대상입니다. 그 주인을 찾아다가 당신 게 미쳤습니까? 잡아다가 처치하시오.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또 미리 의무를 명할 성질이 그것도 아닙니다. 그 주인은 어떻게 찾아요? 인식표 있다고 해서요. 사람 다 물고 나중에 다 문제 되고 나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급박성을 그 요소로 하기 때문에 의무 부가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요. 반대로 의무 부가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이거 가장 기본적 이론으로서 잘 나옵니다. 자, 행정조사는 말 그대로 행정조사였는데 이거는 준비행위예요. 종국적인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 보조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무조사 들어봤죠? 세무조사는 우리 세법에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것이지만 그것도 행정조사 일종이고 인구조사라든지 또 각종 여러분들 법 위반 있으면 일단 행정조사 나오죠. 청소년의 주류 판매한 사실이 신고 들었다. 출동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공무원증하고 그다음에 경찰관 대동해서 출동합니다. 가서 그 현장을 가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죠. 행정조사. 이게 그죠? 진짜로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담배 판매했다. 딱 적발되면 그 사실 전부 다 입증해가고 사진 찍어가지고 가서 그죠? 바로 뭡니까? 영업정지 처분, 영업허가, 또 벌금 처분 내려요. 이렇게 해서 이게 행정조사입니다. 적시강제 아까 관계만 들었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그 대인적, 대물적 강제, 즉시강제 있습니다. 강도가 막, 이 사람을 갖다가죠. 강도 살인범, 그죠? 강도 살인을 저지르려고 해요. 그러면 해당 경찰관이 어떡합니까? 경고합니다. 총을 버려라. 아니면 무기를 버려라. 흉기를 버려라. 경고하죠. 자, 첫 번째 경고합니다. 안 해요.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포탄을 쏘고, 그 다음 어떡합니까? 바로 또 공포탄 쏩니다. 쏘고, 그 다음에 하복부를 향해 총 쏘죠. 무기 사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체류탄 사용. 이런 거 전부 다 즉시강제예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 체류탄을 쏘든, 사람의 무기를 사용하든, 다 즉시강제예요. 대인적 즉시강제입니다. 여기 대인적 즉시강제죠. 보고. 행정조사는 여러분들, 여기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어요.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습니다. 일반법으로 뭐가 있다고요? 일반법으로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어요. 가끔씩 시험 나옵니다. 일반법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벌 같은 경우는, 그죠? 이거는 형법상 형벌.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해서 현재 행정형벌. 형법상이 형벌을 부과하는 거예요. 행정형벌은. 강력하죠? 우리 행정법상 법 의무 위반이 있는데 세상에 가장 강력한 법, 형법이죠. 형법상이 형벌을 부과하는 겁니다. 행정질서벌, 과태료 많이 들어보셨죠? 질서 위반행위, 기초 질서 위반행위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탄 있죠?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탄 있어요. 요거 보시면, 자, 금전적 제재가 있어요. 금전적 제재. 요거의 대표적인 것이 과징금이죠. 과징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공급 거부 및 관어사업 제한. 용어 익혀 둡니다. 관어사업의 제한. 그 다음에 명단위 공표 등이 있어요. 명단위 공표. 과징금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과징금은 뭐냐면, 다른 것도 그때 가서 보시겠지만, 과징금은 우리 행정법상 의무 위반을 통해서 어떤 불법적인 경제상 이익,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을 때 그 불법적인 경제상 이익, 불법적인 수익, 불법적인 경제상 이익을 빼앗는 행정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과징금, 그죠? 예를 들면 이동통신사, 그죠? SK라든지 또 LG, KT 있죠? 여기서 담합했다가, 그죠? 보조금 주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보조금 몰래, 그죠? 주다가 적발되죠. 또 담합 교정되죠. 가격. 이런 거면 과징금 물리죠. 몇십억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보조금 줬다가 2만 명 정도, 3만 명 이렇게 땡기면, 그 이익이 막대하죠. 이때 경제상 벌금 물릴 필요가 아니에요. 벌금 얼마 안 나옵니다. 벌금 물리면 누나는 깜짝 놀라요. 나 벌금 물고 말게.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 행정법상 법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때 그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거죠. 고통스럽죠. 벌금 떱니다. 굉장히 크죠.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떤 법 위반해서 벌금 받는다. 벌금 맞죠? 과태료 얼마 안 돼요. 그 이익이 수십 배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징금제를 통해서 그냥 불법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이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거부 관호사업의 제한 있는데, 공고거부는, 우리 행정법상, 구건축법이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구건축법이에요. 지금은 이거 삭제됐습니다. 구건축법상 공고거부와 관호사업의 제한이 있었는데, 공고거부는 뭐냐면, 지금은 삭제됐지만, 구건축법상, 우리 행정법상, 우리 건축법상 법 의무 위반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의무 위반을 이유해서, 자, 건축법상 법 의무 위반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수도 전기 이런 거 갖다가
공급 중단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행정청에서. 이 건물에서 수도 전기 갖다 차단시키면, 공급 중단시키면, 어때요? 이 건축물 무용지물이 됩니다. 꼼짝없죠. 강력한 수단이죠. 이건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도 전기 이런 것 갖다가 차단하는 거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많은 비판이 있어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관계돼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 자, 관어사업이 제한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건축법상 어떤 법 의무 위반 사항이 있다.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해요. 그런데 안 따라요. 건축주가. 그러면 이 건축물을 이용한 인허가 사업 있죠? 인허가 사업이 정지, 철회, 또 새로운 신규 발급 중단 요청할 수 있어요. 강력한 수단이죠. 이것도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위반 여부가 다퉈지고 있습니다. 명단이 공표, 망신 주는 거죠. 세금 납부하지 않죠. 자, 고액세 체납자. 명단이 공표, 망신 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일단 이렇게 크게 해놓고, 여기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지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는 보통 공무원 시험에서 7급 20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행정강제에서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고 꼭 한 문제 나오고, 행정벌이나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나와요. 여기는 틀리시면 안 되겠죠. 제 관점에서는 좀 쉽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이건 다 이제 안다고 전제하고, 뭐, 금방 쉽고는 알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 행정행위 파트는 이제 시험에서 이제 많이 행정행위, 이쪽 부분에서는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니까 많이 해요. 이쪽 부분은 뭐, 시험 문제 두 문제고,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렸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행정의 실효성 확보단이 제일 어렵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 거고, 이 행정 강제, 행정벌,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단, 이 부분 틀리시면 안 돼요. 누구나 학교생들은 전부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70점 구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씩 보도록 하면, 자, 행정상 강제 집행인데, 볼까요?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독일 등 대륙법계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자,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 다시 한번 첫 번째 뭐가 있죠? 행정대집행. 두 번째가 이행강제금. 세 번째가 직접강제. 네 번째가 행정상 강제징수. 자, 이행강제금을 집행벌이라고도 하죠. 집행벌하면 뒤에서 배우시는 행정벌과 혼동될 염려가 있어서 지금은 이행강제금이라고 부르자는 유력한 경우가 있고, 실정법상 우리 건축법 등의 이행강제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기서 요거 빼놓고, 자,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간대요. 권력적 사실 행위인데, 그래서 행정대집행과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를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거 빼고, 직접강제까지 해서, 행정대집행,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이거죠. 네, 직접적인 강제수단,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해서 의무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니까 직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수단이에요. 이거는 이행강제금은 돈과 관련된 것은 의무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 이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제도에서 이것은 간접적인 수단이에요. 이거 간접적인 수단이다.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수단, 직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수단. 이것도 직접. 이렇게, 이것도 시험 잘 나와요. 가장 기본적인 거. 70점 구간 문제.
자, 이어서 행정대집행 의를 보면 개념.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형태를 실현하는 행정적입니다. 이거는 좀 내용이 좀 수정해야겠네요. 이거 다시 한번 이거 그대로 썼네. 잠깐 봐볼게요. 그러면 이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요 개념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행정상 강제 집행에 관한 그 개념이고요. 요걸 보면 행정 대집행이라는 것은 이 뒤에 나옵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자, 우리 보시면, 예. 행정 주체가 자기 집행 또는 타자 집행을 통해서 자, 자기 집행 또는 타자 집행. 행정 주체가요, 직접 자기가 집행하는 거예요. 또는 타자 집행에 대해서 타자. 우리 그 철거업체 등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법을 위반해서 건축법은 부작위하며 모가 건축물 신축 금지 의무가 되어 있죠. 이걸 위반해서 이렇게 건축물을 신축했어요. 이때 행정청은 철거 명령을 하겠죠. 철거 명령을 하는데 이자가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즉 의무 불이행을 해요. 의무 불이행을 합니다. 이때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 돼요. 그러니까 의무자 이외에 자기 집행으로서 우리 행정주체라든지 또는 철거업체 또는 우리 행정주체가 의무자 대신에 이 철거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이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합니다. 자, 행정주체가 자기 집행 또는 타자 집행을 통해서 자, 이때 대집행을 합니다. 이게 대집행이에요. 대집행하고 이때 비용은요. 비용 누가 부담해요? 의무자가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정상 강제 집행을 말합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또 이어져요. 그러면 여기 넘겨서 특색. 우리나라는 제3자가 대행하는 경우 타자 집행뿐만 아니라 행정청 자신이 하는 경우 자기 집행까지도 대집행에 포함됩니다. 요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건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타자 집행뿐만 아니라 자기 집행도 대집행에 포함시킵니다. 법적 근거 보세요. 일반법으로 뭐가 있다? 행정 대집행법이 있다. 개별법으로 건축법, 지방자치법, 지방지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지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게 일반법이에요. 일반법 중요하죠. 요거 좀 나옵니다. 법적 근거. 일반법으로 행정 대집행이 있으며, 대집행법이 있으며, 개별법으로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두 번 반복되네요. 예. 자, 대집행인 주체와 법률 관계 보세요. 주체. 자, 대집행이 주체 중요합니다. 여기 시험 잘 나와요. 다문장 표시 여기 있습니다. 자, 당의 행정청, 즉 처분청입니다. 이때 제3자는 행정보조자이지 주체가 아니다. 자, 그러면 A 행정청이 있어요. A 행정청, 건축행정청입니다. 건축행정청인 A 행정청이 있어요. 자, 상대방 갑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가 건축물을 신축했습니다. 건축법 위반이죠. 건축법상 부작위 의무를 갖다가 위반했죠. 그러면 행정청이 이때 어떻게 돼요?
건축법에 근거해서 철거 명령을 합니다. 철거 명령을 하면 이때 어때요? 철거 명령을 하는 A 건축행정청이 뭐예요? 바로 대집행위 주체입니다. 그러면 자 이때 행정대집행은 자기 집행과 타자 집행이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건축행정청은요, 보통 철거업체와 위탁계약을 해서 철거업체에게 철거시킵니다. 맞죠? 대집행 시키는 거예요. 이때 철거업체는 제3자죠. 자, 대집행 실행 행위를 우리 행정청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제3자 철거업체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3자는 대집행위 보조자이지 주체가 아니에요. 이때 A 행정청만 뭐다? 그죠? 당해 행정청, 처분청만 이때 대집행위 주체가 되는 겁니다. 제3자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얘기 나오죠. 대집행 실행행위를 했다가 대집행 실행행위는 우리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어요? 넥타이미고 이렇게 앉아서 책상 앉아서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이때는 그 철거업체 있잖아요. 뭐 덩치만 사람들 보통 이제 조폭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면 위탁시키죠. 자기 집행은 보시고 타자 집행 이게 제3자 철거업체를 시키는 거예요. 이 법률관계. 행정청과 제3자는 이 위탁계약을 하는데 이 위탁계약의 법적 성질이 뭐냐? 사법상 도급계약이다. 이거 작년에 또 나왔죠. 다우설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디귿번호 받으시고 읽어봐주시고 자, 요건 나와요. 다시 한번 자, 이 요건이 중요하죠. 우리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자, 첫 번째 요건 공법상의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라는 사실이 있을 것 중요해요. 여러분들 공법상 의무 이해해야 돼요. 사법상 의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또 반대로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사법상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아시겠죠?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으로 가고 사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집행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다 시험 지문이에요.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공법상 의무이고 사법상 의무 안 돼요. 또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사법상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행정대집행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때 행정대집행이 가능하죠. 자, 이때 다시 한번 공법상 의무하고 사법상 그 의무 안 되고. 자, 이때 자기 의무인데 우리 앞에서 행정위에서 우리 하명 배우셨죠. 자기 하명, 자기 하명, 부자기 하명, 급부하명, 수인하명. 자기 하명에서 자기 의무가 부과되죠. 자, 이때 자기 의무는 일정한 행위를 행할 의무예요. 자, 대상이 되는 의무, 자기 의무가 대상이 되며 부자기 의무는 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또 급부 의무 돼야 안 돼요. 수인 의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요거는 이제 우리 하명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이 뒷부분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어서 자, 그럼 부자기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행정대집행이 대상이 되지 않는가? 부자기 의무가 행정대집행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행정대집행이 대상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부자기 의무를 대체적 자기 하명에 의하여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한 경우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꼭 아셔야 돼요. 그 전환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건축법은 부자기 하명에 의해서 부자기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우리 일반 국민들은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해서는 안 될 의무, 하지 말아야 할 의무, 해서는 안 되는 의무, 부자기 의무가 부과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자기 의무, 부자기 하명에 의해서 부자기 의무가 부과됐는데 가변한 사람이 무단으로 불법 건축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부작위 의무 위반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부작위 의무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자기 의무로 전환시켜야 돼요. 자기 의무로. 됐죠? 예. 그래서 철거 명령을 한 거예요. 철거 명령. 철거 명령. 철거하시오! 명령하면 철거하시오. 자기 의무 부과죠. 이때 철거 행위는 의무자 이외에 우리 행정청도 할 수 있고 제3자도 할 수 있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입법 의무의 대체성. 요거 좀 말씀드렸어요. 자, 의무의 대체성. 그래서 이거 잘 나와요. 토지와 건물의 명도 의무. 이거 대체평 안 됩니다. 토지 건물의 명도 의무. 이건 비대체적 자기 의무예요. 이건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서 안 돼요. 일단 직접 강제를 해야죠. 자, 행정 대체평이 이 대상 의무 여부. 요거는 꼭 여러분들 우리 기초 이론이지만 또 본 강의에서도 내용이 똑같아요. 더 이상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수단으로서 의무 이행이 확보가 곤란할 것. 보충성. 이 비례 원칙이죠. 필요성 원칙이죠. 또 의무 불이행이 방치가 심의 공익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됐죠? 예. 불가쟁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대집행 요건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 요건이 대집행 요건이 충족된 경우 반드시 대집행을 실행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재량행위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 다음에 대집행 절차 봐볼까요? 대집행 절차 계고, 통, 실, 비. 이 단계에 암기 넣으셔야 돼요. 계통, 실, 비. 자, 계고 문서로 하여는 요식행위고 구두에 의한 계고는 무효입니다. 시험 좀 잘 나와요. 성질,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 통지입니다. 이거 네, 가보시면 나와요. 1차, 2차, 3차 기고 중에서 1차 기고만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하고 1차 기고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취소송, 항고송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한번 쭉 봐보세요. 그래서 계고, 대집행 실행 영장의 통지, 대집행의 실행행위, 비용징수. 자, 의무부과와 계고의 결합 가능성. 자, 이거 인정합니다. 중요합니다. 의무부과와 계고의 결합 가능성 인정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 철거하명 있잖아요. 철거하명. 먼저 행정청이 철거하명 할 거 아니에요. 하고 나서, 이 철거하명하고, 이때, 그래도 철거하지 않을 때, 대집행위 절차로서 계고가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의 판례는 하나의 계고장에 철거 명령과 이 계고가 결합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오케이? 예.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예외적으로 긍정됩니다. 즉, 판례는 긍정하고요. 의무부가 하명과 철거 명령인 하명과 계고, 대집행 계고의 결합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중요하죠. 생략이 가능한 경우 보시고, 대집행 영장인 통지 보시고, 실행행위, 이게 철거행위예요.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비용징수,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의무자가 부담해야죠. 좋습니다. 네, 여기 됐고. 자, 넘겨갑니다. 대집행에 대한 구제, 대집행 절차에 대한 행정진속, 계고와 통지, 준 법률 행정행위죠. 처분성, 행정인성, 처분성 인정되죠. 당연히 인정됩니다. 대집행위 실행, 이 중요해요. 대집행위 실행은 사실행위로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단계에 이르르면 단기간 내에 대집행이 종료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요. 따라서 행정쟁송의 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은 처분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의 이익도 있어야 돼요. 소의 이익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건축물 있잖아요. 자, 이 행정대집행 하는데, 이 행정대집행, 철거라는 행정대집행위가 위법하다 해서 취소송 제기했잖아요. 행정대집행 단계, 계고, 통지, 요까지는 건물이 살아 있습니다. 맞죠? 근데 실행행위 들어가면, 철거행위 들어가면 단기간 내, 약 2, 30분이면 건물이 무너지죠. 땅, 포크레인 2번 치면 잔해땀이 남아요. 자, 건물이 없어져가지고 잔해땀이만 있는데, 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대집행 실행행위를 취소해 주십시오. 해봤자 판사님은, 설령
이 철거 행위가 위법해서, 대집행 행위가 위법해서 취소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건물은 원상 회복이 안 돼요. 이런 때는, 위법할 때는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 돈을 내게 됩니다. 적법하면 손실보상은. 예, 그 내용입니다. 요 예, 그 다음에 대집행위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대집행위의 직접강제예 다 중요합니다. 자, 됐죠? 자, 중요하고, 대집행위의 직접강제, 즉시강제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봐보세요. 자, 비대치적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과하는 수단이다. 수단은 소위 금전벌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인 의무 이행 수단입니다. 자, 필요성 및 반복부가. 자, 우리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 집행의 일종이어서 우리 행정벌, 특히 행정형벌이죠. 전과가 돼요.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행정처분입니다. 행정행위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행위, 처분, 행정처분이에요. 그래서 반복부가 하더라도 전과가 안 됩니다. 또 반복부가 가능해요. 왜? 일사부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행이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성 및 유용성이에요. 특징,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간접적인 강제 집행수단의 일종이다. 또 내용 보시고. 자, 여러분들,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단 주의하십시오. 자, 이미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어요. 자, 불법 건축물, 불법 옥탑방, 중축물. 그래서 이행강제금 1억짜리인데, 건물이 1억짜리인데, 100분의 20 내에서 2번 맞았어요. 2천만 원씩, 4천만 원 맞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옥탑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미 부과됐던 기존의 이행강제금 다 납부해야 돼요.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력집행으로서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요, 전혀 다른 성질이 것이고 법적 근거도 다르기 때문에 병과가 가능해요. 병과 가능하다. 중요하죠. 쭉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어요.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에 규정된 거 대표적인 것이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행강제금의 대상, 우리 전통적인 견해에 한다면 비대치적 자기 의무와 부자기 의무에 대해서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입니다. 근데 이행강제금의 대상으로서 행정 대집행위 대상이 되는 대치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느냐? 독일을 인정하고 우리 건축법에서도 인정합니다. 우리 건축법도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대치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도 부과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요, 이 위헌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데 건축법상 대치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치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대집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냐, 이것은 행정적인 재량상이에요. 자,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징수 절차, 건축법 제83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 행정행위로서 급부하명에 해당됩니다. 처분성 인정돼요. 불복구제 절차가 중요한데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각 개별법에, 일반법인 행정수송법 이외에 각 개별법에 특별 불복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에 의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그 특별 불복 절차에 의해서 구제받습니다. 그것이 없을 때 일반법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법의 불복 방법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처분성이 부정되고 행정소송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각 개별법에 규정된 특별 불복 절차에서 구제를 받고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는 안 돼요. 그런데 개별법의 불복 방법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일반법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경우 보시면 예를 들면 구건축법에서는 특별 불복 절차가 있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별 불복 절차가 있었어요. 비송사건 절차법상의 과태료 재판 절차에 한다. 이 딱 특별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때는 그 특별 불복 절차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건축법에서는 행정소송 제기 못했어요. 그런데 현행 건축법이 그 특별 불복 절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이론에 의해서 이제는 그 행정소송에 의해서 현행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이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예를 갖다가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접강제. 자,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직접강제가 있는데, 행정상 강제 집행수단 중에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직접 실력을 가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보다 이 직접강제가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하는 그 정도가 가장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 비례 원칙 중에서 최소 침해 원칙 있죠.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최소 침해 원칙, 상당성 원칙, 이익청량 원칙. 그래서 우리가 최소 침해 원칙, 필요성 원칙에 의해서 다른 대집행이라든지 이행강제금, 강제징수에서 구제 가능하다면 이 직접강제를 하게 되면 비례 원칙, 최소 침해 원칙 위반해서 보충성 원칙 위반해서 위법이 되는 거예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법, 현행법상 없어요. 나머지 내용 쭉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직접강제 이해, 대집행 이해, 직접강제 이해, 즉시강제 이해, 행정행위 이해 짝짓기에서 박스 문제로 잘 나옵니다. 꼭 알아두시고 이어서 이제 내용과 한계 말씀드렸어요. 이미 보셔야 돼요. 요 내용 권리구제도 보시고 자, 강제징수 마지막이죠. 행정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자격을 말한다. 일반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다. 강제징수의 절차, 독촉 및 체납 처분의 절차가 있다. 독촉은 한마디로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불이행 시에 체납 처분할 것을 예고하는 통지행위입니다. 방식 쭉 나오죠. 100분의 3 이거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고 성질 통지고 형식 독촉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구두에 의한 독촉은 무효예요. 자, 그 다음에 독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납처분의 효력. 이때 다우서는 무효지만 판례가 중요합니다. 취소라고 보시면 취소. 중요하죠? 취소가 원칙이에요. 효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죠? 꼭 보시고. 납입고지하고 독촉은 우리 행정법의 시효 중단 사유로 특별히 규정된 겁니다. 체납처분, 예를 들어서 재산의 압류, 매각, 청산 있죠? 좀 내용 보시는데, 매각에서 이 중요하죠. 공매는 공법상 대리행위이며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는 사법상 계약이다. 이거 별표 3개입니다. 중요합니다. 당구장 표시에 해놓으시고 자, 우리 공매는 원칙적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요 내용 꼭 해놓으셔야 돼요. 자, 청산에서 여러분들 배분 방법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순서 있죠.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 분배 방법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박금치예요. 이거 한 3번, 4번 나왔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 쭉 보시면 돼요. 내용은 중지 및 결손처분 받으시고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 됐죠?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고 제1차 독촉, 2차 독촉, 3차 독촉일 때 1차 독촉만 처분성 인정됩니다. 똑같아요. 구조가. 나머지 다 요 내용 요거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행정상 강제징수인데
여기 특별 국세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이 규정 좀 보십시오. 일반 행정심판으로 안 가요. 특별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다음에 소송으로 갑니다. 특별 행정심판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 보시고, 하자의 성기의 내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적시강제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죠? 여기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여기서 개념 설명드렸고, 여기 행정벌과의 구별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쭉 내용을 읽어주시고요. 강제집행과의 구별, 요것도 설명드렸고, 행정조사와의 구별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행위하죠. 우리 행정벌하고, 좀 내용이 쪽이, 예, 행정벌이죠. 이게 행정벌. 행정조사가 아니라 행정벌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내용 보시는데, 이 내용도 앞에 설명드린 부분이고, 특히 행정상 적시강제 예, 이런 것이 다 중요해요. 예를 중요합니다. 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권력적 사실행위며 처분성이 긍정된다. 자, 여기서 예를 갖다가 쭉 해놓고 박스를 해서 이것은, 그 법적 성질이 뭐냐? 할 때, 적시강제가 답이에요. 대물적 강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를 쭉 달아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도 대가택 강제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법상 한계죠. 이쪽 보셔야 돼요. 요 급박성 체크하시고, 절차법상 한계에서 자, 행정상 적시강제에도 영장주의가 필요한가? 이게 이제 또 작년도 나왔죠. 절중설 다우서 판례입니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행정상 적시강제에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주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거 좀 잘 나와요. 실급도, 구급도 종종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법한 적시강제, 이런 거 손실보상. 자, 위법한 적시강제의 구제. 자, 행정상 손해배상. 이게 가능하고요. 우리 행정대집행에서 실행행위, 착수 후 단기간 내에 끝나는 거. 자, 권력적 사실행위 및 똑같아요. 권력적 사실행위에서 적시강제도 보통, 이렇게 착수 후 단기간 내에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소위 이익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처분성은 인정되지만 소위 이익이 없어서, 행정대집행위 실행, 착수 후, 그거와 똑같아요. 착수 후 소위 이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돈으로. 위법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돈으로 이제 떼우는 거죠. 자, 이어서, 자, 정당방위 가능하고요. 공법상 결과적 정권 인정될 수 있고, 나머지 내용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행정강제를 다 끝냈습니다. 다음은 이제 행정벌을 벌하고 이제, 그 밖의 실성 확수단, 새로운 의무 이행 확수단을 볼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